네, 안녕하십니까. 상가학 네. 박사 김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그 최면 이론과 실제에서 오늘은 6번 샤르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샤르코는 프랑스 파리 대학 출신의 신경병 의사이자 교수로서 히스테리를 관념에 따른 시민성 질환이라고 보고 최면술을 치료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르코는 이제 신경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학자, 또 정신과 의사, 그리고 또 누구죠? 심리학자, 약제사 이런 분들이 최면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또 실험했지만 임상에도 적용해 와서 계속 발달시킨 거죠. 네. 그 이제 샤르코는 1862년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최면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히스테리로 인한 신체 마비 환자를 일어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최면을 실험적으로 적용해서 히스테리 환자는 이제 신경증으로 이렇게 마비되죠. 히스테리 네. 발작이 일어나면 마비되잖아요. 네. 어느 신체 부위가 뭐 마비되는가도 있지만 막 주로 팔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 신체 마비 환자를 일어서게 했다는 거죠. 그 거의 뭐 마술 같잖아요. 네, 하느님. 그러니까 막 쓰러져서 마비된 사람을 최면술을 해가지고 일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유럽에서는 그냥 이제 의술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런 연구와 실험과 임상 적용을 하는 소문이 유럽 전체에 퍼져서 나중에는 프로이트까지 파리로 이제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최면을 배우러. 자, 샤르코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면은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오해를 했어요. 네, 최면은 히스테리 현상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의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테리 환자들에게만 최면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완전한 오해예요. 이거는 히스테리 신경증인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대체로 밝혀진 게 무의식에 있는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고통?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 네. 억압돼 있다가 어떤 신경증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에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사람이 여자들이었거든요. 네네. 그 이제 빅토리아 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성욕을 굉장히 금욕주의들이 그 당시 시대를 지배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뭐 매음굴에 가서 뭐 성매매를 통해 해소했다면 여자들은 막 철저한 금욕을 강요당했어요. 네. 성욕을 드러내는 네. 거를 되게 금기시하고 그 원인을 이제 대체로 그렇게 그 당시에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욕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네. 그것이 강력히 억압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억압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히스테리아로 병이 나오고 히스테리 발작까지 나타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죠, 그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그것이 강력하게 억압됐다가 어떤 신경증적인 발작으로 나타났던 것이지 최면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 관념이 건드려져 가지고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에 반응하는 히스테리 환자들에게만 최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큰 오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최면은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오해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직 최면에 대한 이해와 연구와 실험적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오던 중이라서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 관념의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점은 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심미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의 반응을 일으키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이 심리 내면에 무의식 영역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본래. 그런데 이제 최면 현상이 히스테리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큰 오해죠. 네. 예. 왜냐하면 히스테리 환자들 말고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했잖아요. 신체 질환, 정신 질환, 여러 질환에. 그러나 이제 샤르코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최면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며 최면 상태가 여러 단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최면을 제자들과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 이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단계별로 연구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샤르코가 최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히스테리 환자 치료에 효과를 거두자 유럽의 의사와 학자들은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었고 이는 샤르코의 최면 치료와 연구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샤르코가 이제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symptom then are in reality nothing but cry from supporting organ. 예, 저기죠, 신경. 예, 이렇게 해서 증상은 실제로 고통받는 기관의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올겐이 이제 그 기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증상은 실제로 고통받는 기관의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타나는 증상은 네. 실제로 그 사람이 고통받는 네. 것에 대한 그를 나타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체 네네네, 기관. 신체 기관. 네. 증상이라는 건 어떤 만약에 위장병이라면 위장의 기관이 네. 고통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울부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상이라는 거. 네. 만약에 폐가 고통받아요. 폐 기관이. 네. 그래서 고통받는 기관이 폐잖아요. 예. 그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숨쉬기가 힘들어. 숨쉬기 힘들고 기침하고 이러겠죠. 네. 예. 머리가 막 울부짖는 기관이라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 맞는 얘기죠. 네. 예, 그 증상이라는 건. 네. 그런데 이제 그보다 기관에서 증상이 나타나게까지 하는 건 신체적인 병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신체 기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면에 시민성 질환이 된다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 무엇인가, 심리적 문제, 심리적 상처는 무엇인가가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찾아봐야 될 이제 관심거리죠. 그것이 이제 신체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히스테리아들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때는 어떤 뭐 팔이 만약에 비틀어지고 이렇게 마비가 왔다 한다면 이게 신체 기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고통받는 것의 울부짖음입니다. 증상이. 네. 그래서 최면을 걸어서 이게 이제 사실이 이완되는 거예요. 네. 최면 걸면. 네. 예, 그런데 어떤 것도 이완되냐면 정신적으로 강력히 억압됐던 그 고통, 심리적 고통도 이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스테리 발작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게 마비된 것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이 울부짖음이라는 증상보다 이 기관이 신체 기관이 팔이 히스테리아 환자에게 있어서 비틀어지고 마비되는 현상을 일으킨 심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지만 이게 200여 년 전의 연구예요. 알다시피. 엄청나죠, 그래도? 네. 예. 200여 년 전의 연구였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건. 뭐, 히스테리는 이제 뭐, 신경증의 한 형태로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질병이다. 시민성 반응형으로 외부의 사정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히스테리에 대한 정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적 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시민성 반응형으로 외부의 사정이나 자극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자극에서 유사한 자극이죠. 원래 유사한 자극에 의해서 그 발작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것이 다시 억압되면 어떻게 돼요?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죠. 대체로. 예. 그래서 이제 잘 설명되고 있고, 히스테리를 관념에 따른 시민성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시 정리하자면 관념에 따른 시민성 질환이다. 어떤 속에 그 관념이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떠한 것에 대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부딪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성욕이 드러났어. 막 이런 것이 뭐 성적인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고, 그런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가지고 죄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가족 안에서 그걸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요? 억압하고 또 억압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성 문제로 나타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시민성 반응형으로. 히스테리라는 것은. 근데 이제 최면은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오해를 했어요. 그냥 그걸로 실험하다 보니까 이건 별 큰 문제 아니라 최면에서 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히스테리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에 반응한다. 뭐 틀림없는 말이죠.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에 반응한다. 예. 예를 들어 성욕을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다.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뭐 지옥 갈 일이다.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성욕이 자신에게 본능적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관념에 부딪히면. 예. 최면 암시는 사람들의 관념에 반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념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 관념에 반응하는 것이다, 또는 기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설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념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관습적으로 또는 살아오면서 지식 정보와 경험 정보가 만들어낸 어떤 신념들이에요. 생각들. 예. 그것이 우리의 윤리관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죠.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근데 그것과 유배되는 그 시대로서의 어떤 독특한 어떤 윤리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 체계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엄격하다면 이제 그것이 위반될 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억압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욕구가 해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체 반응으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정신질환이 일어나거나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 반응과 최면 암시의 반응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면 최면이라는 것과 시민성 질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신질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시민성 반응형이다, 히스테리라는 것은 외부의 사정이나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자, 그리고 관념에 따른 시민성 질환이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반응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리고 시민성 질환을 일으키는 부정적 관념에 반응한다. 그리고 최면 암시는 사람들의 관념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성, 이렇게 정리해보면 시민성 원인이 마음에 있고, 관념, 외부의 사정이나 자극, 부정적 관념, 최면 암시, 이런 것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것을 보면 언어적인 자극 또는 비언어적인 자극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강화된 결과물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네. 계속 어린 시절에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계속 강압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강화된 결과물이 신체 질환을 일으키든 정신 질환을 일으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말로도 그러고 표정이나 뭐 어떤 목소리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반대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좋은 자극을 해주면 좋은 반응들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 칭찬하고 막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욕구를 막 충족시켜주고 이렇게 반복 지속해주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강화시킨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복한 아이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아이가 자존감이 높고 자식이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가치나 의미나 지적 발달과 신체 발달이 아주 균형 발달하고 조화롭게 이제 성장하겠죠. 네. 네.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반응은 어떤 질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발달 영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반응, 정서적 반응, 지적 반응, 신체적 반응, 뭐 영적인 어떤 반응까지 우리의 정신 건강에서 신체 건강 여러 면에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심어졌냐,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